안녕하십니까. 돈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이 내용에다가 제목 자체를 한꺼번에 응축해가지고 모르는 단어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그럼 우리가 물이 되어 뭐라고? 만나자는 거겠지. 그쵸? 그럼 우리가 누구야? 왜 물이 돼? 죽으면 만나는 건 합일이야.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만난다. 그런데 만약에 둘이 만나려면 지금은 못 만나니까 죽으면 화장을 하죠. 네. 그럼 불을 떼죠. 그럼 정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숯이 된 다음에 그 물은 땅으로 스며들어서 다시 나중에 강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구름으로 되겠죠. 그래서 구름에 또 비가 내리면 살아있는 사람한테 내리겠죠. 이런 식으로 순환의 논리로 시가 써있는 게 있어요. 몇 개. 됐어요? 네. 그러면 푸시식 하고 이제 꺼지는 소리인데, 꺼지는 소리, 의성어입니다. 푸시식 불 꺼지는 소리가 종식된다는 거야. 다 모든 게 불이 꺼지면서 모든 갈등이라는 게 다 종식되니까, 그러니까 물과 불이 대립되지만 불은 정화가 되고 물은 순환이 되는, 그래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 해제는 주제를 해설하는 거겠죠. 됐어요? 자, 다음에 머슴 대길이는, 이 대길이라는 건 크게 길이라 하고 이 머슴 이름을 정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세 터는 뭐 일하는 터, 일터, 그 다음에 관전이네. 세 터 관전이네. 그러면 뭐 사람 이름일 가능성도 있고, 좀 대길이라는 그 종이 있겠죠, 머슴이. 그죠? 근데 밥 때 늦어도 투털될 줄 모르니까 무던하다. 그러면 무딘, 담담한, 날카롭지 않은 성격이겠죠. 그런데 낮보다는 어둠에 빛나는 먹눈이었다. 좀 먹눈 자체가 대길이가 좀 총명하는, 좀 생각을 하는, 무던하지만 깨어있는 그런 사람, 먹눈이었다. 이렇게 돼 있고, 장화홍련전은 뭐 옛날 얘기죠. 장화하고 홍련이 있어서 귀신 나오는 귀신처럼. 한글 소설입니다. 한글 소설. 자, 그런데 건강성은 건강한 성격이겠고, 이걸 왜 찾지, 건강성을? 그냥 잘 완벽하게 알죠. 공동체적인 삶은 공동체의 모습, 머슴 대길이가 있는데 함께 사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대길이가 근면하고 똑똑하죠. 힘이 세고.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보면 도련님일 수도 있는데, 나는 한글도 가르쳐주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토속적인 거는 고향의 모습, 시골의 모습이 나타났죠. 토속적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머슴 대길이 고운. 근데 이제 고운 시인의 시가 수능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뭐 사건에 있어서. 그 다음에 선제리 아낙네들도 먹밤중이면 뭐 깜깜한 밤을 먹밤중이라고 썼나 보죠. 그 다음에 조응된다.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남과 내가 아니다. 조응, 빛을 좋아하고 응답하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조응된다, 호응된다. 그런 거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자, 파장 떨이면 장이 끝나는 걸 파장이라고 그래요. 떨이는 한꺼번에 다 파는 거. 선제리 아낙네들이 뭔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아낙네들이 이 한밤중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낙네들이 이 두런두런 얘기를 하면서 고달프게 살기도 하지만 어울리면서 살아나가고 하는 것들이겠죠. 유대감은 연결한 마음, 연대가 있다 이런 뜻이니까 연결하는 마음이고,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삶을 운영하면서 살아간다, 삶을 살아간다, 영위한다. 평이하다라는 거 쉽다는 거죠. 평이한 난이도, 뭐 고난도 했을 때 쉽게. 그런 뭐야? 예, 그 아낙네들이 군산이에요. 여기가 선제리가 군산 무군장에 오래된 장에다가 채소 팔고 돌아오는 밤길, 고단한 밤길 돌아오면서 두런두런 얘기하고 그러죠. 채소 팔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성묘,
뭐 아버지 아직 남북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산소에 가서 돌아가신 분 그 생각하면서 묘소 찾아가는 걸 성묘라고 하죠. 뭐 남북한이 동질성, 같은 성질이에요. 같은 성질, 동질성. 그럼 반대는 이질성이에요. 다른 성질, 동질성, 이질성. 남북한이 이질성에서 동질성을 가져야겠죠. 분단된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남북한을 오가면서 아버지는 소금을 팔았었대요. 근데 지금은 가지 못하잖아. 갈라졌고. 그러니까 그 통일을 생각하는 노래로 부른 거죠. 맞나요? 자, 고정이 상한 영혼을 위하여. 그러면 영혼이 상했다. 그럼 다쳤겠네요. 마음이 아프겠네요. 근데 함축적은 포함 압축됐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용이 포함되고 압축되기 때문에 현상의 특징만 딱 얘기를 해주는 상징을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상징, 뭐 비유와 상징의 시의 특별한 성질인데 자연물을 이용해가지고 주제, 고통을 받는데 그거를 수용하면서 영혼이 다치고 그러죠. 누가 이렇게 그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랬을 때 이걸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삶을 또 생각하고 고통을 넘어서야죠. 어쨌든 삶의 자세를 가져야죠. 그래서 함축적임이 상한 영혼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요? 상한 영혼은 뭐 누구나일 수도 있는데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 어쨌든 상한 갈대든 부평초든 이런 자연물들을 가지고 함축적으로 딛고 일어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좋나요? 사평역에서 여기 나오는데 이제 곽제고, 한때 모의고사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막차를 기다리는 거예요. 열차를 기다리면서 사평역이라는 시골의 간역이에요. 간간히 와요, 차가. 그러니까 이제 막차를 기다리면서 고향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이 사평역의 광경을 묘사한 거예요. 그 눈 내리는 밤에 막차는 안 오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톱밥 같은 거 난로에다 집어넣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사람들도 구경하고, 그죠? 대합실 풍경 보고 바깥의 풍경 보니까 삶에 대한 아이고 저 사람들 누구나 다 그죠? 좀 애잔하게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하는 게 사평역이에요. 그러면 금음달 뭐 30일 정도 이렇게 금음처럼 거의 다 이제 달이 없어지는 게 금음달이죠. 그러니까 늦게 되어 있는 거. 역정은 인생 역정이에요. 지낼 역자의 과정. 인생 역정, 인생의 과정. 역사할 때 여기에요. 지낸 과정을 역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평역에서 어떻게든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들을 써줬다고요. 됐다요? 자, 또 곽제구의 새벽 편지. 새벽 편지는 새벽에 어떻게 될까요?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이 사람도 서민 많이 보고 사람들 생각하고 그랬네요. 그죠?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봤대요. 반짝이는 별을 보고. 별을 보면서 뭘 노래하겠어요? 희망을 노래하겠죠. 그 환기는 분위기를 전환한다. 공기를 교환하는 것도 환기예요. 공기 좀 환기해라 이렇게 할 때. 근데 분위기를 전환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새벽 편지가 이렇게 새벽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다를 수미상관, 머리수, 꼬리미 앞뒤에다가 쌍으로 관련됐든지 쌍으로 응답해서 써줌으로 인해서 이 전체로 꽉꽉 눌러주는 그 안에가 뭐라고요? 별처럼 반짝이게, 희망이 반짝이게 이렇게 써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깊숙한 뜨거움을 만나는 새벽, 희망의 아침을 위한 고통과 맞서는 의지 이런 것을 별빛의 느낌으로 집어넣은 거죠. 됐어요? 자, 은행나무, 곽제구의 은행나무. 은행나무의 모습, 그죠? 노란 은행잎을 보면서 이 사람 뭐라고요? 아까 별처럼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겠다라는 느낌을 쓴 거고, 연서는 아름다운 연서, 사랑의 편지가 연서예요. 연서. 연애 편지, 연서. 서는 글서 편지. 불의는 뭐라고요? 정의가 아닌 것. 불의를 극복하겠다. 은행나무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겠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다음에는 전당포 아리랑 곽재구. 아리랑 전당포 앞바다에, 그럼 전남 신안군의 전장포래요. 전당포인 줄 알았네. 전장포라는 포구, 신안 앞바다. 거기에 삼마이 그물, 일자 그물, 담장 넘어 멸치를 잡는 그물이 삼마이 그물, 일자 그물이에요. 일자 그물. 그럼 이 사람 뭐라고 했어요? 섬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하겠어요? 응? 작은 섬들을 통해 우리 민족의 서러운 삶, 화자의 애정, 위로 이런 걸 그려서 항구에서 뭘 봤다고요? 항구에서 섬들을 봤다고. 그 섬들을 보니까 하나하나에 뭐라고요? 띄엄띄엄 있는 바다에 쫓겨가는 유랑하는 그 우리나라 민족 같다고. 그러니까 서럽지. 그러니까 애정을 느꼈다 이런 뜻이네요. 서울꽝, 꽝인데 왜 막 서울에 있는 꽝이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개발제한구역에 꽝들이 산다. 개발 안 되는 곳에, 그쵸? 그래서 서울꽝이네. 이해돼요? 그럼 꽝들은 뭐예요? 서민들이나 마찬가지죠? 개발 안 된 제한구역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음악집 같은 거 짓고 막 살고, 그죠? 그러면 지하철 공사판 아스팔트, 어디든지, 그 사람들 사는 대로 뒤집고 들어가고 싶지만 서울 시민들이 그저 꽝들처럼 답답하게, 예? 그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제한구 그 인근에 사는 꽝들이나, 그죠? 도시 문명 속에서 깝깝하게 찢는 서민들이나 그 안에서 꽉꽉하게, 예, 살고 있다는 거죠. 빡빡하게. 그러니까 곽재구, 김광규네, 이거 김광규. 자, 와사등. 비에는 슬플비, 슬프래요. 슬플비. 서민들 비유한 거, 서울광. 와사등은 가스등이에요, 가스등. 뭐라고요? 기와 비슷하다 그러면 왜 와사등은 뭐라고요? 와사는 가스라고. 기와 와자에 귀와 사기 등. 그러니까 뭐라고요? 가로등이에요, 가로등. 가스등, 가로등, 와사. 시적 허용은 빈이라고 써야 돼, 빈. 그죠? 빈 하고 써야 돼, 빈. 써봐, 빈. 근데 비인으로 두 글자로 썼다고. 문법이 틀려도 된다고. 운율을 위해서. 시적에서 적은 국어로 해서 특징이라고 읽으면 돼. 그게 시의 특징상 허가하고 용납하고. 그러면 시의 특징이 뭐야? 운율성이야. 운율성이 최고의 시의 특성이야. 운율이 없으면 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문법은 틀려도 운율성은 지켜야 돼, 시는. 회화적은 이 가스등이, 예? 그죠? 가스등에 하나 가로등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예? 왔다 갔다 해. 그러다가 곤중 속에 섞여서 막 가다가 보니까 가로등을 보고,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줄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도시에서 방황하는 고독한 현대인. 회화적으로 그림처럼이에요. 회화적으로. 뭐라고요? 그림 그리듯이. 이게 회화성, 시의 특성이에요. 주지적인 지식, 지혜, 지성. 지성은 뭐야? 지식, 지혜 이런 거랑 마찬가지야. 이성의 한 종류로 지성. 그러니까 뭐라고? 똑똑한 현대인의 방황. 이해되세요? 와사등. 외인촌은 외국인이 사는 동네예요. 외인촌. 됐어요? 네. 외인촌. 외인촌 멀리 이 꼭 산 골짜기에서 마차가 등불을 하나 달고 전신주 있는 길을 쭉 오는 거야. 그게 원경이야. 멀은 경치. 그러다가 꽃핀 그 공원 같은 데를 지나가고 그게 화원지야. 화원지. 외국인 묘지도 있어. 외국인 묘지. 근데 이게 꼭 색깔이 바랜, 색깔이 오래된, 퇴색한, 색깔이 퇴장됐으니까 색깔이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교회당도 이렇게 지나와. 근데 그 교회당에서 땡 하고 울리는 종소리가 분수처럼 막 흩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그림 회화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해되세요? 김광균이 이게 김광균이 썼는데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회화적인 시들을 많이 썼어. 됐나요? 추일서점.
가을날의 감정이에요. 이것도 김광규. 이해되세요? 낙엽이 떨어졌는데 그 낙엽이 예? 햇살이 비치는 나무가 하나 있고 그 나무 옆에는 공장이 있고 그 공장에는 철책, 쇠로 된 철조망, 담장이 있고 그 위에는 구름이 있고 풀벌레 소리도 있고 그런 공간에다가 내가 돌을 하나 휙 던지는 거야. 그럼 휙 반원처럼 돌이 날아가면서 야 가을날에 돌 한번 던졌다 이런 게 추리사정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철책은 뭐라고? 쇠로 된 담장 철책. 근데 여기는 이제 특이한 게 낙엽을 같이 망명정부의 집회다 흔하게 떨어지니까 길은 휘리릭 휘어진 넥타이다 급행열차는 담배 연기다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이다 구름은 셀로판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렇게 묘사한 비유법이 뭐 특이하지. 쓸쓸하고 황량한 텅 빈 느낌, 고독한 느낌. 그래서 뭐 했어요? 돌 한번 던져봤죠. 됐어요? 자, 산 김광균. 우의적. 이렇게 뭐 동물 나오고 이야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의적. 동물 나오고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산 안에 살아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나오죠. 산 속에 짐승들. 사람처럼 날아가는 꿈을 준다. 그럼 짐승이 꿈을 꾼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람처럼 등장시켜서 하는 우의적이고 이게 다 의인화를 통해서 산이 꼭 뭐라고? 산이 사람처럼 인간적인 느낌으로 생각을 해서 도덕성. 덕성은 뭐야? 도덕성. 산이 사람처럼 푸근하고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사람처럼 너그럽고 혼탁한 걸 거부하고 사람과 함께하고 배려심 있고 포용력 있고 인간적으로 성숙한 것과 같고 이렇게 산의 느낌 됐어요? 자, 성북동 비둘기 김광석 성북동도 이제 서울이에요. 서울 지금은 이제 많이 발전됐는데 옛날에는 이게 산이었는데 여기가 개발이 돼. 그러면 여기 상북동이 개발되면 산이 점점 개발되니까 거기에 있는 동물들이 살 데가 없죠? 네. 그럼 거기에 있는 동물들이 이사 가야죠, 나중에는. 근데 구공칸은 옛날 연탄이에요. 이 연탄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으면 여기에 구멍이 9개가 있어요. 그래서 구공칸이. 이해됐어요? 네. 자, 인간은 소외. 인간이 소외. 원래는 뭐라고요? 문명에 의해서 문명은 사람을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자연이 발전을 하는 것도 인간을 위해서 되는 건데, 자연도 파괴되고 인간도 소외되는. 왜 그러냐고요? 성북동에 옛날에는 사람들이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구공탄 연기 피우면서 서로 잘 살았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개발되면서 다 새도 살 곳이 없어지고 사람들도 다 흩어지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가는 길 자, 요게 행은 한 줄이에요. 시에서 한 줄. 근데 어떤 단어가 이렇게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하고 그리워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이렇게 한이라는 말을 윗줄과 연결줘서 걸치게 연결되게 써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말할까 하니까 그리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립다 말을 할까 하고 고민했어 하고 생각하니까 더 왈칵 그리워져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단어를 어디다 넣느냐에 따라서 감정의 표현 방식이나 깊이가 달라지는 거를 행간결침이라고 해요. 행간, 줄간 결침 이렇게. 요 한이를 위에다 놓을까 아래다 놓을까? 네. 이해됐어요? 가는 길. 가는 길은 뭐예요? 가는 길? 결국은 이별의 순간 망설입니다. 이별하면서 가는 길이 갈까 말까 그리워서 하지만 가야 될 것. 됐나요?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뭐 이렇게 있죠. 산수갑산이 3이 아니라
삼수갑산. 삼수갑산. 이게 이성계랑 관련돼 가지고 그거 있는 게 아니에요. 삼수갑산. 아주 구석쟁이에 있는 먼 길. 평안도에. 역사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주 먼 길. 그러면 산수갑산 아주 먼 길에 두고 온 뭐 이런 걸로 될 수 있고. 저거 또 뭐 있어요? 또 삼수갑산이라는 게 또 있네요. 삼수갑산. 여기에 삼수갑산에 두고 온. 산에도 삼수갑산, 산수갑산. 벗어나지 못한 이성계가 거기 갇혀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그죠? 촉도 지난, 그러면 촉으로 가는 길이 어렵잖아. 삼국지에 나오는 데가. 촉나라 가는 길. 알죠? 절벽도 많고, 막 산도 한국지사 아니면 촉도. 촉으로 촉나라 가는 길이 멀다고. 피동적은, 주산응피 이렇게 써보세요. 주산응피. 주산응피. 주동 반대가 사동이고 능동 반대가 피동이에요. 주동은 자기가 주인공이 돼요. 사동은 사장이 시키는 거. 능동은 자기가 스스로. 피동은 당하는 거. 그러니까 피동적 존재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자기가 당하고 남이 뭘 하면 받기만 하고. 됐어요? 주산응피. 피동적 존재입니다. 자, 진달래꽃, 그 드리울이다, 뿌리울이다, 흘리울이다, 우리다가 문장의 제일 끝에, 문장의 이렇게 제일 끝에 이렇게 오면 가군. 여기는 요운. 뭐라고요? 요통이니까 요운. 요 머리는 두운. 이걸 뭐라고요? 음위율이라고 해요. 음위율. 소리가 같으면 음성률. 그 위치에 있으면 음위율. 숫자로 하면 3, 4조, 4, 4조, 음수율. 이걸 합쳐서 외형률이라고 합니다. 외부 말고 내재율은 알려줘야 돼요. 알지 못해요. 시인밖에. 그래서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이게 음률인데 외형률은 음위율, 음성률, 음수율이 있고 음위율 중에서 둔, 요운, 가군 중에 요운, 가군이에요. 가군. 각선미, 다리각자. 됐어요?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북한의 영변. 영변의 약산에 있는 김소월의 고향일 수도 있고 진달래꽃. 지명. 슬프나 이는 그러나 슬프지 않다 이런 뜻이야. 슬퍼하지 않는다. 왜? 슬픔을 참고 견디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able be. 죽어도 아니 눈물을 흘리리다. 한자로 하면 able be. 됐어요? 네. 진달래꽃이 뭐라고요? 사람이 죽어서 이별하면서 슬픔에 피를 토했어. 거기서 끈 꽃이에요. 핀 꽃이에요. 그래서 이별의 정아니야. 됐어요? 네. 자, 초호는 뭐냐? 혼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 옷, 고쟁이, 바지를 가지고 내복을 흔드는 거야.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혼을 부르는 거야. 초대하는 거야. 그걸 초혼의식이라고 해. 그럼 감정이 급격하게 올라오죠? 격정적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급격하게. 이해됐어요? 네. 어? 내가 부르다가 돌이 돼서 죽더라도 계속 부를 테니까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디 올라가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네. 됐어요? 사령은 뭐야?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 죽은 영혼. 사령. 이거 누가 썼어? 김수영이 썼는데 왜 죽은 영혼이냐? 정의가 활자로만 존재하지 일제시대에. 아니면 4.19 김수영은 독재저항이야. 김수영 뭐라고? 독재죠. 그러면 정의로 말로만 정의사회 막 그랬다고 그랬지? 활자로만 존재했어. 부도곡한 삶이야. 이걸 한 거 해야 되는데 침묵하지. 누가? 시인든 뭐든 나도 스스로도 내가 죽어있는 영혼이냐. 응? 친구는 고개 숙이고 있어. 너 죽어 그러다가 잡혀가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행동하고 싶다. 나 이거를 저항을 못하는 난 죽어있는 영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게 사력이요. 죽어있는 영혼. 됐어요? 저 자성이 자기 반성이야. 성찰.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김수영은 무엇을 느꼈을까라는 거야. 고궁을 나오면서 현실에 저항해야 되는데, 그지? 자유를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지? 자신의 모습이 살면서 너무 옹졸하다고. 그러면서 사소한 자기 옹졸한 삶을 반성해가면서 현실의 문제에서 자꾸 생각하는데, 아이고 나 이렇게 뭐 해야 돼? 조금 이 독재 저항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소시민이 돼가지고 옹졸하게 일상의 상황만 아이고 10원, 20원이냐, 1원이냐, 얼마냐 이렇게 돈 따지면서 너무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사니까 자괴감 든다 이런 거야. 이해됐어요? 네. 어느 날 고궁을 나면서 고궁은 뭐였어? 옛날 궁이지.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전통의 오래된 왕조나 화려하고 이런 거겠지. 근데 그걸 구경하는 뭐라고? 소시민. 됐어요? 그래서 사소한 일,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뭐라 그러고 스펀지하고 그지? 여러 가지 사소한 일 가지고 투덜투덜거리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소시민적인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슬프다고.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내 마음 아실 사람은 누구였겠어? 있어 없어? 없어요. 내 마음 아시리. 내 마음, 나의 마음을 다 드리고 싶다 라는 걸 했는데 없다고. 님이 부재한다고. 네. 그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님이 없어서. 이거는 소시민적인 너무 옹졸한 모습 때문에 자괴감 든다. 나는 이렇게 이 독재 저항하는 죽은 영혼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뜻이고. 유미는 아름다움이 있다. 탐미, 유미, 미학, 아름다움을 찾는 모습인 거야. 그러면 김영랑이 언어를 아름답게 명랑하게 뭐라고? 김영랑이 명랑하게 아름답게 글자도 아름답게 말도 아름답게 매피 있게 쓰는 거를 많이 찾았어. 됐어요? 이것도 뭐라고? 유미, 탐미, 탐구한다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네. 모란이 피기 때까지는 나는 요 모란 여기 한번 피지. 네. 요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치죠. 이렇게 필 때까지 기다린다고. 이거 피면 핀날 그날 치지. 네. 또 기다린다고. 네. 항상 기다린다고. 이해됐어요? 그날. 그럼 5월도 김영랑이 썼어. 관능적이면 섹시얼한 뭐 이런 건데 원래는 그지? 의인화.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아 보리 호루탕 그럼 섹시얼이래. 아이고야. 섹시얼. 관능적 표현이래. 의인화. 보리도 허리통 얘기해서 참 부끄럽게 이런 말을 쓰니까. 아이고 뭐 이런 식이요. 어떻게 가르치는 게 다. 자, 다음에는 뭘까요? 납작. 오, 박수근 화법을 위해서 박수근이 그림을 그리지? 네. 근데 어떤 식으로 쓴다고? 납작. 이렇게 봐봐. 새 연인을 그렸지? 새 여인을. 근데 납작에 대해서 뭐가 나온 게 있어, 여기? 서민의 애환, 모습, 연민 이런 거를 보여주는데 왜 납작이냐고? 요 그림에 대해서 쓴 거지? 근데 요게 뭐예요? 발바닥도 서성성 얼굴 해서 납작해진. 뭐라고? 드디어 납작해졌다. 말라서. 삶이 뭐라고 여기? 세상의 파도, 세월의 파도. 그림의 포개, 그림에다가 고착화, 고정돼서 정착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예술 장르에서 서민의 삶을 여기다가 뒤틀린 삶을 여기다가 납작 잘 담았다고. 박수근 화법에. 이해됐어요? 변형은 변화되는 거. 변화하여 사용하는 거. 변형. 그럼 납작 뭐라고요?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말라가지고 납작해졌대. 서민의 삶이 힘든 게. 그 바짝해진 게 뭐라고? 박수근 거기에 바짝. 그러니까 뭐라고? 꼭 메말라서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끊어진 느낌도 막 나고 그러지? 그런 느낌으로 써졌지 않았냐? 이런 거야. 됐어요?
자, 다음에 청산도. 이거 좀 한 번 나왔는데, 청산도. 박두진. 이게 뭐라고? 산이 있는데 이게 철철철. 이게 생명력 넘치는 역동적 의미지. 철철철 흐르는. 뭐 의성어도 될 수도 있고, 그치? 철철철. 줄줄줄. 눈물이 줄줄줄. 아니면 뭐라고? 물도 줄줄줄. 철철철, 줄줄줄, 총총총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의태어를 많이 썼다. 의상어 의태어를 많이 썼다고. 그러면 의태어는 태도, 모양을 흉내는 거고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는 거예요. 이거를 음성상징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음성상징. 됐어요? 청산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청산, 보라색 산 이런 거는 도의 산 아니면 이상적인 산, 사람들이 사는데 가장 좋은 상태의 산, 사람들이 꿈꾸는 산, 뭐 이런 게 청산, 보라색 산 이런 거야. 자, 다음에 박두진이 해야 솟아라 그랬어. 해는 뭐겠어 그러니까? 희망. 희망 끝이요. 도래는 온다는 거야. 올해 도래. 도래한다. 이제 온다. 도래한다. 응? 당도하고 온다. 화류법은 무생물을 활어야 하러? 살활. 이게 물수가 3개면 이게 혀설이거든? 네. 혀가 활발하게 얘기해. 활어야 할 때 이거예요. 살아있는 고기. 무생물을 살아있게 하는 거야. 네. 무생물을 움직이지 못하지? 네. 무생물을 살아있게 하면 화류법이야. 자,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상관없이 이걸 인간으로 하면, 인간의 특징으로 하면 의인법이야. 근데 요거는 뭐라고? 동물도 달리지. 사람도 달리지. 그러니까 바위가 달린다 하면 의인법 아니야. 화류법이야. 바위가 웃는다 그러면 의인법이야. 사람이니까. 우습은 사람만 웃으니까. 국어에서 웃음은 희노애락은 사람만 해. 됐어요? 산도화. 여기에 산은 구강산 이렇게 나왔지? 구강산. 탈 속의 공간 9개 산. 여기 됐어요? 자, 이게 산도화 보면 산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산도화 2개 펴 있고 여기 물 흐르고 여기에 암사슴이 딱 있는데 암사슴이 발을 씻는데 이렇게 모양새를 그린 거야. 정지된 중에 냇물도 흐르고 그러지 살짝. 정중동. 이해되세요? 그리고 발을 씻고 우리가 생동감 있죠? 살아있는 것 같고 움직이는 것 같죠? 생동감. 이 동, 생동감. 정중동. 정지된 느낌이 근데 강하죠? 그 안에서 조금 움직이죠? 됐어요? 자, 다음에 매미 울음 끝에 매미가 왜 울어? 매미가 울으면 뭐 될 것 같아? 생각해봐. 매미가 울면 그 다음 계절이 뭐 돼? 가을. 가을이 되고. 매미가 왜 울어? 짝 찾으려고. 사랑을 찾으려고. 울음 끝에 나중에 뭐가 와? 정막이 온다고. 이 가을은 원숙이야, 원숙. 원만하게 숙성된 거. 가득 차게 숙성된 거. 됐어요? 응? 그러니까 매미가 우는 거 사랑이야. 짝짓기 하는 거고. 그래서 아주 심하게 오면 나중에 정막이 오게 되고. 뭐 이렇게. 이게 원숙한 사랑, 완성된 사랑이 가을에 오겠지. 이게 유비출이에요. 유비출. 유사하고 비슷한 거 추리하는 거. 그러면 A랑 B랑 같이 C랑 D랑 된다. 이게 유추야. A랑 B 듯이 C, D다 이것도. 그러니까 같이 듯이가 유추에도 나와. 직유법처럼 꼭. 매미 울음하고 뭐랑 같다고? 사랑하고 같다고. 유추를 생각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 고향. 백석의 고향. 고향. 이거는 서사는 뭐야? 사건 서술이야. 그럼 서사 장르가 사건이 있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줄거리가 있어. 서사는. 뭐라고 했다고? 줄거리. 그래서 이 줄거리 사건이 뭐냐면 북관이라는 곳에 갔는데 알아서 이 의원이 왔어. 내가 있는데 의원이 왔어. 내가 아파갖고 그 의원을 보니까 관우처럼 생겨서
그래서 너 고향 어디야? 그러니까 평안도 정주입니다. 그랬더니 너 누구 알아? 왜 그러는 거예요, 의원이? 그랬더니 왜 압니다. 그러니까 나랑 친구야 하고 의원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낯설은 데서 어쨌든 우리 고향 사람 아는 사람은 봤지. 그러니까 요 의원을 보니까 아버지도 떠오르고 친구도 떠오르고 다 떠오르지. 그 얘기요, 그 줄거리. 그냥 서사 사건이 있지. 그게 서사적이라는 거야, 줄거리가 있는 게. 됐나요? 네. 국수, 댕춧가루, 고춧가루. 댕춧가루 좋아하고 얼얼한 댕추, 땡전고추 뭐 이런 건가 보다. 댕춧가루가. 그죠? 아니면 후추일 수도 있고 댕추. 얼얼한 댕춧가루니까 그냥 고추일 가능성이 크네. 이게 뭐냐면 요 국수 옆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 뭐 다대기처럼 해서 넣은 거 있지? 그거라고 되어 있네. 네, 동치미 국물인가 이게? 동치미 국물. 댕춧가루. 국수. 이거 국수 뭐라고? 국수를 만들어 먹는 시골 사람들, 마을 사람들, 국수 특성, 민족의 소박한 공동체, 같이 올려 먹는 거. 뭐 이 정도네. 됐죠? 이거는 신의주는 알죠? 어딘지? 북한 저 끝에 왼쪽에 그 유동이라는 동네에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방에. 근데 신의주 남쪽, 남신의주. 남대전처럼. 됐어요? 뭐라고? 남대전처럼. 산이주인데요. 아? 산이주인데요. 신의주. 네가 잘못 쓴 거예요. 너는 한 번 쓴 거고 나는 이거 여러 번 시험 나와서 풀었고. 남쪽 신의주의 유동의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방에 내가 그 뭘로? 손님으로 머무른 거예요. 하루. 반추는 반위에서 반추는 뭐야? 되새김질하는 거야. 반추. 추적추적 씹으면서 뭐라고? 소가 위가 두 개예요. 여기로 넣어놨다가 꺼내서 다시 씹어갖고 여기로 넣어서 소화시켜. 여기가 반위라 그래. 반위. 뭐라고? 내가 생각을 기억했다가 다음에 생각을 다시 떠올려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걸 반추한다 그래. 화토불은 화로에 있는 불. 정결한 건 깨끗한 거. 근데 이 산문적으로 이야기를 썼어. 내가 신의주 이 집에 갔어. 그랬더니 주인이 뭐 필요한 거 없슈? 잠깐 기다리슈. 하고 있고 방에 들어가서 불 떼고 앉아서 창밖을 보니까 여기에 하얀 갈매나무가 있는데 저게 꼿꼿해가지고 기상이 꼭 선배 같네. 마음에 드는디. 이렇게 써준 거야, 줄거리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외역률이 아니라 내재율이라고. 그래서 꼭 산문 같다고. 산문하고 운문의 차이는 뭐냐? 리듬감이 있는데 이걸 쓴 걸 꼭 쭈루루룩 줄거리에서 꼭 일기 쓰듯이 쭈루루룩 쓴 거라고. 그러니까 시라고 얘기 안 해주면 몰라, 이런 거는. 이해됐어요? 다 됐어요? 여운한골족. 요것 뭐 이게 저기 보면 어린이 책 같은 거 보면 이게 너무 어렵나 봐. 그래서 어린이 책으로 만들었더라고. 뭐라고? 여운한골족. 뭐라고? 여운한골의 가족들. 뭐라고? 영원한골의 가족. 골은 뭐야? 골짜기. 피막골, 무슨 골 이렇게 하지. 골짜기. 그러면 여우가 이쪽에 많았었나 보네, 옛날에는. 에? 여운한골에 골짜기에 사는 가족들이, 이게 대가족들이야.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이해됐어요? 그 사람들 모양새, 거기 가서 안방에 모여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 쭉 얘기하는 거야. 곰보자가 그 홍역 같은 게 걸리면 얼굴이 뽕뽕뽕뽕뽕 이렇게 살짝살짝 들어가 있어. 울퉁불퉁하게. 곰보. 이해됐어요? 이녀는 이씨 여자가 이녀고. 이씨의 여자. 됐어요? 고모딸 승녀, 아들 승동이. 그러면 승녀 하면 이게
공의 딸 승려. 그럼 이름일 가능성도 있지?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명절에 고향에 다 모이고 그러면 현재형으로 현재 있는 것처럼 진술해야지 옛날에 있었다 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현재형으로 더 재밌지? 네. 자, 이렇게 보면 불을 여기서 떼, 여기서 아궁이에서. 네. 그럼 방 안에서 여기는 아랫목, 여기는 윗목이라 그래.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뜨끈뜨끈하게 불 떼고 있으니까 점점 차가워지겠지? 그래서 아랫목 먼저 들어가려고 이불 놓고 막 싸운다고, 아이들이. 됐어요? 정취는 뭐야? 정경, 채취, 느낌, 감정, 느낌. 이제 시골 모습의 민족적 모습 쓴 거죠? 이해됐어요? 뭐라고? 어린 소년이 화자거든? 화자가 명절날 큰 집에, 어디에? 여운한골에 모여서 가족의 흥겨운 모습, 농촌의 모습을 묘사한 거야. 여운한골족. 됐어요? 자, 그러니까 제목을 명확하게 해야 이게 기억이 더 나죠? 읽을 때마다 제목에다 더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서 제목과 연결시켜서 읽어야 도움이 되겠죠? 자, 이거는 뭐냐? 흰 바람벽. 그럼 뭐라고요?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여기에 뭐라고요? 흰 벽이 있는데 여기 바람 막 치고 그랬죠? 맞아요? 바람벽. 근데 힘이 한 15촉 정도. 이게 밝길라면 몇 촉인지 몇 촉인지에 따라서 전등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전등이 있는데 요게 촉수에 따라서 환하기도 하고 덜 환하기도 하고. 됐어요? 샤스는 이게 위에 셔츠라고 하는 거고. 감주는 감주, 식혜.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뭐야? 이슥한, 조금 많이 지난, 늦은. 이슥한 시간, 늦은 시간. 됐어요? 가장 귀하다. 아, 금이 가장 귀중해. 향토적 정감으로, 바람벽. 그러면 바람벽이 있어서 쓸쓸한 느낌도 되지만, 그 바람벽 바라보면서 그게 꼭 영화관의 스크린처럼 여기에 상상하는 것들이 막 떠오른다고 생각해봐.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걸 떠올리면서 스크린처럼 내 생각들을 그 바람벽에 쓸쓸한 느낌도 들지만 옛날 추억에도 빠지고 생각에도 빠지겠죠? 이해되세요? 흰 바람벽의 역할 알겠어요? 잔디에게 덜 미안한다. 이거 왜 덜 미안해? 잔디 안 밟았어. 어쨌어? 사람들이 잔디를 다 밟고 다니지? 근데 죽은 잔디가 사람들 몸속에서 부활하고 사람들도 잔디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왜 몸속에서 부활해? 잔디에게 덜 미안한다. 소중함을 끊는다. 자, 그러면 잔디를 사람들이 밟고 가져 푸릇푸릇한 게 그럼 잔디는 죽죠? 근데 그 푸릇푸릇한 마음이 어디로? 사람의 마음에 남아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덜 미안하다고. 이해됐어요? 응? 견우직녀 알아? 견우직녀? 이게 은하수 다리 건너서 만나죠? 은하수물, 은합물, 은하의 물. 됐어요? 자, 국화 옆에서 국화를 보고 이 국화가 누구라고 떠올린 거라고? 누님을 떠올렸다고. 누님. 그러니까 온갖 세상의 풍상을 겪고 돌아와서 40이 넘어서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선 누님같이. 그러면 이 거울에 이 누님의 얼굴이 있지? 어? 이런 모습이 꼭 국화 같다고.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 가을에 설이 내릴 때 한 40.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10, 20, 30, 40, 50 이렇게 되면 뭐라고? 가을 설이 내릴 때가 40대지?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 국화를 뭐라고? 누님 같다고. 외경은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거. 무서운 선생님 외경한다고 하는 거야. 됐어요? 인연설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이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결과를 맺고 이런 게 인연설이에요. 됐나요? 자, 또 이거는 왜 이거 천억 감으로 같이 귀촉도 귀촉도 그죠? 돌아갈기 촉촉나라. 그러면 이게 뭐라고? 돌아간다는 거죠? 파촉산말리는 저승이에요. 저승 파축산말리. 이게 촉조 두견새 소쩍새 죽은 사람이 혼이 이렇게 빙이 된 새를 얘기하는데 파촉은 저승입니다. 이것도 다 빼버렸네. 호각은 피 하는 거고. 농무는 뭐라고요? 징 울리면서 농민들이 춤추는 거예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사는 거? 힘들어요. 힘든 한을 막 춤추면서 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물은 임시로 설치한 무대. 이해되세요? 임시 무대. 동해바다 후포는 포구죠? 동해바다 후포. 그죠? 신경님이. 자, 그러면 맷통이나 맷돌을 쓸 때, 그 맷돌은 가는 거고, 맷통은 터는 거나 뭐 이런 거겠네. 맷방석. 가마니 같은 걸로 빤 방석을 맷방석인데, 방석. 후포라는 한글에서 동해바다를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관계하고 타인에게 엄격했던 삶을 반성하고 포용하는 뭐 이런 거 나왔다 그러고. 자, 다음에 오렌지 신동집. 오렌지는 좀 형이상은 형태가 있으나 그러나 상이야. 철학 이런 게 형이상학이야. 그럼 형이 하학은 뭐냐? 상이 아니야 하학. 기술 이런 거, 공업 이렇게. 형이상학 그러니까 존재, 사람 어떤 게 존재하느냐, 있느냐 뭐 이런 거.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한 번 더 하면 김춘수의 꽃이 있어요. 꽃이 있으면 이 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있으면 야 꽃, 아니면 내가 있으면 야 누구야 하고 이름 불러줬을 때 서로 친구가 되죠.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게 꽃이야. 이거와 이거의 관계. 그런데 이 꽃을 위한 서시라는 시도 있어. 뭐라고? 꽃을 위한 서시라는 꽃은, 이 꽃은 그치? 네가 부르지는 않아. 부르면 존재감이 생기고 부르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존재감을 위한 준비 과정이 꽃을 위한 서시야. 이 두 개의 관계를 맺으면 이게 뭐라고요? 김춘수의 꽃이야. 이해됐어요? 응? 자, 꽃을 위한 서시는 뭐라고요? 이 꽃이나 나의 존재감의 전제 조건이고, 꽃은 꽃과 나의 관계고, 오렌지는 꽃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야. 오렌지는. 무슨 얘기면 내가 오렌지인데 네가 나를 손대면 나는 손대거나 손대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본질을 그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란 이 꽃에 대한 빛깔과 향기에 맞는 존재의 본질을 찾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장정일의 라디오라는 게 나와. 이 꽃이 라디오야. 이 내가 라디오를 콱 누르면 노래가 나오지. 그러니까 꽃처럼 내가 임의적으로 편의적으로 하는데 이 꽃은 자연물이지. 본질이지. 이거는 현대 문명이지. 그 일상적 인서턴트지. 내 맘대로 하지. 뭐 그렇게 이 꽃, 자, 이 꽃은 어린 왕자의 꽃이야. 장미. 어때요? 그런데 어린 왕자가 얘를 찾지, 꽃을. 지구에서 다른 장미 보니까 그 장미 아니에요. 그러지? 그런 의미도 돼. 그래서 꽃을 위한 서시와 꽃과 여기에 있는 신동집의 오렌지와 장정일의 라디오를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라디오와 관련된 쭈루룩 있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연결해서 책을 쓰거나 독후감을 쓰거나 이렇게 많이 하지.
자,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고시생들 그 후기인데. 근데 이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는 뭐야? 아직 뭐라고? 평화가 온 건 아닙니다. 아직 촛불을 켜고 뭐라고요? 광명의 세계는 아직 아닙니다. 아, 그제? 네. 이거는 뭐라고? 목가적? 목가적은 목장 같으니까 약간 서양적인 시골. 향토적은 동양적인 시골. 우리나라 옛날 향토 토속은. 네. 전원적은 전원일기 알아? 전원일기. 네. 그런 것처럼 약간 도시적인 시골도 되고 전원적, 목가적, 향토적. 됐어요? 바위, 유치화는 의지야. 초월하고 극도로 초월하는 거야. 의지가. 담담하게 뭐라고? 난 죽어도 바위가 되겠다고. 의지 안 변하겠다고. 됐어요? 초월, 초극. 그래서 생명의 명서도 맹서도 완전히 영원히. 그지? 네. 내가 내가 다 부셔져 갖고 죽을지라도 백골이 쪼일지라도 나는 의지를 가지겠다 그런 거지. 네. 됐어요? 1월도 뭐 미개적 아직 열지 못하는 이런 뜻이고 1월. 별 하나에 주어 별 하나 이건 옛날에 유행하던 거지. 별 하나에 쓸쓸함 어쩌고 하는데 상념은 생각상 생각념 생각들. 속죄양 죄를 비는 거야. 죄를 빌기 위해서 양을 죽여 피를 뿌려. 그러면서 제사 지내. 제사 지낼 때 양을 바치는 이유야. 왜?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양이 큰 양이면 아름다움이 있잖아. 그래서 원래는 소를 바쳤는데 소는 너무 비싸지. 그래서 양을 바쳐. 그리고 속죄양은 뭐야? 뭔가 제례나 의식을 치를 때 죄의 대가로 죄를 면해달라고 바치는 게 속죄양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속죄양 못해는 뭐 자기 속죄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은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꾀다. 그럼 속죄양 못해보래. 무덤 위에 파란 잔디 뭐라고? 소생하겠다는 거지. 봄이 오면 응? 자기 희생이 속죄양 죄를 빈다고. 됐어요? 이거 다 빼먹었어요. 왜? 소명의식, 운명의식, 운명을 맡긴다, 부른다. 소명의식, 천명의식. 시를 쓰는 게 소명이라고. 누구의? 윤동주의. 윤동주의 소명이 뭐라고? 시를 쓰는 거. 세한도는 요 그림이지. 김정희가 그린 그림. 요걸 보고 요 세한도 그림을 보고 요게 글도 있어. 그래서 글도 있고 시도 있기 때문에 시 내기가 되게 수능 내기가 되게 좋아. 그래서 이거 자세히 봐둬야 돼. 세한도 이 시. 알았어? 갈필의 울음. 그러면 뭐 갈필의 울음. 필기구 붓으로 되어 있는 갈필인데 노인의 격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이 갈필의 울음. 갈필 땡땡 여기 써놨는데 그림 그릴 때 쓰는 털, 붓. 갈필. 벼루익기는 뭐야? 벼루익기 어디 써있어? 어? 벼루익기가 어디 체크돼 있어? 아, 세한도 벼루익기 제목에서. 그럼 주제가 뭐야? 주제 유배 생활에서 힘겨운 선비의 기백. 그러니까 이 세한도를 그리고 쓸 때의 느낌이 어떻냐고. 김정희가 유배를 받아서 요거를 그릴 때는 고고한 절개라고. 이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야. 요거 하나는 자기 제자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소나무 수석송로를 선비를 상징하는 이거를 하면서 세한도 그림이면 벼루로 묵을 갈아가지고 했겠지. 그때 마음을 읽어본다는 거야. 그래서 벼루 읽기 이렇게 쓴 것 같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유배지압에서의 고달픔, 선비의 고고한 마음, 어려움, 절개, 의리 이런 것들을 담은 거. 이해되세요? 그거를
쓰는 과정을 이렇게 써놓네. 이렇게 쭈루룩 노인이 눈을 뜨면서 이해됐어? 어? 그러니까 이 세한도를 지금 뭐라고 그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써준 거지. 이금배. 네. 됐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